자, 이번에는 2학기 과정의 그 첫 번째, 어디야? 4단원이죠, 4단원. 자, 4단원의, 자, 4단원의 첫 번째 뭐냐? 1번. 입자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입자의 운동을 얘기를 할 때, 먼저, 여기, 기체를 이루는 입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 기체를 이루는 입자. 당연히 매우 작지. 그러니까 기체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죠? 자, 기체 눈에 안 보여. 자, 안 보이는데, 이런 매우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뭘 써야 돼? 입자 모형을 쓴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원자 모형, 뭐, 분자 모형, 뒤에 이제 막 이런 것들 나올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의 입자들의 모형은 안 보이니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체 입자들은 서로 떨어져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골고루 퍼져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빈 공간에다가 체크해줘.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에서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넣은 상태에서 이 끝을 막아버리고서는 쭉 눌러주면 여기 눌리잖아. 그쵸? 이렇게 눌리는 이유가 뭐야?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압축을 하게 되면은요, 주사기 속 기체를 압축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별표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입자 자체는 안 변한다는 얘기야. 입자 자체. 그러니까 입자의 종류라든가 입자의 모양, 크기, 계속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바뀌고 있어 지금? 입자 사이에 거리는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또 하나, 입자 운동.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체는요, 기체 입자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이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입자들이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증거가 있지. 바로 증발과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증발과 확산이 입자 운동의 증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증발과 확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운동의 증거가 되는 현상이 아닌 것 해가지고 나와있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는 건 중력에 대한 얘기. 노랫소리가 퍼지는 건 파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건 확산이나 증발이 아니야.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 자, 그럼 확산이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확산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확산이에요.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가지고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입자가 막 신나게 운동해가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야, 향수의 확산에서, 야, 뚜껑을 딱 열어놓은 향수병이 있으면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쫙 하고 퍼져나가겠죠? 자,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 그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산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 체크 또 한번 퍼져나가네. 무슨 방향? 모든 방향이겠죠. 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산의 예를 보자. 자, 확산의 예를 보시게 되면은요, 꽃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든가, 전자모기향 피웠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향이. 자, 마약 탐지견이 냄새를 찾아서 마약 찾는 것도 역시 냄새도 확산. 자, 음식 냄새 퍼져나가는 것도 확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운동해가지고 퍼져나가는 거. 물론 이 확산이 공기 중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액체 속에서도 일어나요. 자, 액체 속에서 물에다가 잉크 떨어뜨리게 되면 잉크색으로 전체적으로 변하는 거라든가. 냉면 안에 10초 떨어뜨리면 전체적으로 신맛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액체 안에서도 퍼져나가는 확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별표 3번. 하나, 둘, 셋. 자, 별표 3번 해줬어요.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매우 중요. 꼭 기억해줘. 확산이라고 하는 건 입자들이 활동을 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퍼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거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게 돼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온도에 따른 확산 속도 봐봐. 찬물하고 따뜻한 물, 누가 더 빨리 퍼져나가? 따뜻한 물에서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질량이 작을수록, 질량이 작으면 가벼우니까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상태가 어떤 수력이야? 기체 상태일수록. 기체보단 액체 상태, 액체보단 고체 상태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기체는 뭐야? 입자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일어나는 장소 보세요. 이걸 매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확산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진공 속일 때 가장 빠르겠죠. 왜? 방해하는 애가 없잖아. 자, 진공 속에서는 방해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퍼져나가다가 기체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퍼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기체 입자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충돌하겠죠. 그거보다 더 느린 건 어디야? 액체 속이겠죠. 자, 그러니까 방해하는 물질이 없을수록 그만큼 확산은 빨리 일어납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확산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이번에는 증발이다. 자,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증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근데 어떻게 해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느냐? 물이 기체가 되는 거야. 근데 물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다가 평 하고 튀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기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가지고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해. 자, 물의 증발 보세요. 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이렇게 줄어들죠. 어항의 물이. 자, 이런 것들이 증발되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젖은 빨래 마르는 것도 그렇고 알코올 사라지는 거, 이슬이 사라지는 거, 뭐 바닷물 증발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발의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증발은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인데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은 증발 말고 이제 끓음도 있네. 끓음이라는 건 가열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증발은 가열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 증발은. 그리고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나. 근데 끓음은 어때요? 우리 물을 끓인다라고 하면 몇 도가 돼야 돼? 10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끓을 때 보면은 기포가 막 안에서도 나타나잖아. 그게 이제 안에서도 기체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 액체 전체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증발에서 별표 요거요.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 이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하고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이 똑같아. 어차피 빨래 마르는 것도 증발이거든. 자, 온도가 높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쉽게 입자 운동을 일으키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쉽게 날아갈 수 있겠죠. 습도가 낮을수록 습도는 뭐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의미하는데 그 양이 낮을수록 적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바람이 잘 불면은요 그만큼 새로운 공기를 계속적으로 유입해 주니까 새롭게 들어갈 수 있어서 역시 또 바람이 잘 불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고 이 증발 자체가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을수록 잘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빨래 넣을 때 이렇게 뭉쳐서 넣지 않지, 그지? 쫙쫙 펴서 넣잖아.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에탄올은 물보다 증발 속도가 빠르다. 왜 에탄올이 물보다 증발 속도가 빠르냐? 우리가 한쪽 팔에다가는 물을 바르고 한쪽 팔에는 에탄올을 발랐을 때 어느 쪽이 더 빨리 없어지느냐? 에탄올 쪽이 빨리 없어져요. 왜? 인력이 물보다 약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 인력이. 인력이 약할수록 그만큼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몇 가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딱 두 가지 얘기했어. 뭐 얘기했어? 증발과 확산. 증발과 확산은 뭐의 증거라고? 입자 운동의 증거라고. 입자 운동의 증거. 오케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자. 자, 우리 1번부터 채점해보자. 자, 1번 쭉 불러봐. 그렇지.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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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2번 불러봐. 응. O, X, X, X. 3번. 증발, 확산. 증발, 확산. 오케이? 4번. 온도 확산. 5번. 니은, 디귿, 리을. 오케이? 자, 질문 있니? 자, 입자 운동 보자. 다음 페이지. 자, 이 입자 운동은 암모니아 수를 묻힌 솜을 가지고서는, 암모니아 수를 가운데 떨어뜨리고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을 묻힌 솜을 옆에다 쫙 놔둔 거예요. 이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용액은요, 암모니아랑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무색이었다가. 이게 염기성 지시약인데, 보시면, 여기 붉게 변하는 거 보이죠? 자, 암모니아랑 만나게 되면 붉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십자 모양으로 쭉 나열해 놓고요. 페놀프탈레인 묻힌 솜을. 가운데다가 암모니아소를 떨어뜨린 거야. 그럼 암모니아가 퍼져나가는 거지. 그럼 주변에 가까운 데부터 빨갛게 변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 확산에 대한 얘기야. 자, 그 다음 증발 보자. 아세톤 증발에 대한 얘기인데, 아세톤 우리 왜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그런 용액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거름종이를 깐 배터리 접시를 전자조에 올려놓고 0점을 맞춰. 일단 0점을 맞춰 놓은 거야. 그리고 아세톤을 떨어뜨리네. 아세톤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돼? 아세톤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했죠? 한참을 지나고 나면은요,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액체가 기체로 증발되어 날아갔다라는 그런 얘기죠. 윗접시 저울을 가지고도 실험을 해. 이게 양쪽에 수평을 맞춰놓은 상태야. 그죠? 그 상태에서 한쪽에다 에탄올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쪽이 기울 거 아니야, 에탄올 떨어뜨린 쪽이. 근데 나중에 보면 다시 수평 맞춰져 있어. 왜? 에탄올이 증발되면서 날아갔기 때문에. 자,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증발과 확산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확인 문제 한번 6번까지 또 싹 다 해볼까요? 6번까지 한번 해보자. 시작. 자, 잠깐 멈췄다가 다 푼 다음에 몇 페이지고 13쪽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1번에. 자, 그러면 우리는 채점을 하자. 자, 1번은 555XO, 2번은 5XXOO, 3번에 1, 4번에 눈금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0이 되겠네요. 자, 5번에는 아세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증발하기 때문에. 자, 6번에는 2번이죠. 여기서 틀린 거? 진짜 틀린 거 빨리. 없다고? 다 맞았어? 그냥 틀린 거? 없다고? 자, 내신 쑥쑥을 해봅시다. 몇 페이지까지니? 17쪽까지 싹 다 해보도록 하자. 1번에 뭐예요? 4번이죠. 2번에 5번, 3번에 3번에는 3번이어야죠. 자, 공기 일부를 주사하게 빼냈으니까 입자수가 줄어야지. 그리고 고르게 퍼져 있어야지. 그래서 3번처럼 돼야 돼요. 4번에는 5번이죠. 5번에는 4번이고요. 6번에는 2번이죠. 여기서 질문 틀린 거 뭐 있어? 응? 자,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4번, 11번에 2번, 12번에 2번. 여기서 질문 뭐 없어?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가면, 자, 13번에 2번, 14번에 2번, 15번에 1번. 자, 1번 서술형 불러봐.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17번에 1번 불러봐. 붉은색으로 변하죠. 가까이 있는 암모니아수 가까이에서부터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까닭은 암모니아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8번의 1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야죠. 자, 그 다음 18번의 2는 에탄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가 되어 날아가기 때문에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이제 이거 실력까지 안 푼 거지, 그러니까. 너 다 풀었고? 1번에 1, 너 답 체크하지 마. 2번에 3, 3번에 3, 4번에 4. 여기서 질문? 질문 없어? 좋아요. 자, 이번에 우리 18쪽 해볼까요? 자, 18쪽에 보시면 기체의 압력 해가지고 나와있게 되는데, 자,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지금 압력의 크기 비교하는 게 나와있네. 자, 그러니까, 가와 나는 어때요? 접촉 면적은 똑같은데 가는 물이 반만 들었고 나는 물이 가득 들은 거죠. 누가 더 힘이 많이 작용하겠니? 중력이 크게 작용하는 게 누구겠어요? 나겠죠. 자, 그러니까 나는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정도가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크죠. 알겠니? 자, 그러니까 가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면은요, 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즉 압력이 세다는 얘기죠. 근데 나와 다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잖아. 그런데 나는 면적이, 접촉 면적이 넓고 다는 접촉 면적이 좁아요. 누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니? 다가 더 많이 들어가 있네. 그 이유가 뭐겠니? 접촉 면적당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접촉 면적이 넓으면은 좁을수록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그만큼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연필의 한 끝을 같은 극의 힘으로 누르면 뾰족한 연필심 쪽이 더 아프다. 왜? 뾰족한 쪽은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게 그냥 대부분의 압력인데 이 기체의 압력은 그럼 뭐냐? 바로 기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기체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인다. 모든 방향으로. 자, 모든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다가 벽에 충돌을 하죠. 자,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압은 밑줄 치자. 모든 방향에다가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다 작용하고요. 충돌 횟수가 많으면 기체의 압력이 커요. 그렇다면 요거 별표야. 어떨 때 충돌 횟수가 크겠니라는 거지. 기체 입자가 많거나 부피가 작거나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입자가 많으면 당연히 더 입자 수가 많아지니까 충돌을 많이 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부피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좁아진다는 얘기야. 입자는 그대로인데 좁아지니까 그만큼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충돌 횟수와 충돌하는 힘의 크기가 커지겠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커져요. 이거 알겠죠? 꼭 별표 쳐주고 기억해줘. 풍선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풍선에다 공기를 불어넣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입자수가 증가하는 거야. 입자수가 증가하면 충돌 횟수가 늘어나죠.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크기가 커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지금 4번에 보시면 그럼 고무풍선이 왜 둥글게 커지냐? 왜 그러겠어?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다음 이번엔 기체의 압력과 부피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 지금 이제 기체의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압력에 따른 부피와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부피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자, 먼저 나온 게 압력에 따른 부피인데
뭐 생각해봐. 이거 간단한 얘기야. 압력이 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세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누르는 힘이 세죠.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겠죠. 이해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야,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럼 기체 부피가 감소를 해요. 자, 기체 부피가 감소를 하다 보면 여기 부피가 작아지니까 이 입자들이 벽이랑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겠지. 충돌 횟수가 증가하다 보면 어떻게 돼? 다시 내부 압력이 증가해.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밀어내는 힘이 같아지면 멈추는 거야. 압력이 세지면, 외부 압력이 세지면 내부 압력도 커지게 된다는 얘기야. 부피가 좁아지면서. 근데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면, 야, 2개 올려져 있었는데 1개로 줄었네? 그러면 안에서, 이거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안에서 그 밀어내는 힘이, 여기 지금 2개로 누르고 있을 때랑 여기 2개로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2개로 밀어 올린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게 2기압이라고 하면은 이 내부 압력도 2기압이라는 얘기야. 근데 외부가 1기압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2기압으로 밀어내니까 밀어 올리겠지. 그러다가 언제? 넓어져서 충돌 횟수가 감소해서 내부 압력이 1기압이 되면은 그때는 다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외부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를 해요. 충돌 횟수 감소하면서 내부의 기체 압력도 감소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면 멈추게 되는데, 자, 알겠죠, 이거? 결국엔 뭐예요?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고,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란 얘기야? 반비례 관계란 얘기죠.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작아졌잖아. 요거 별표 왕창. 보일의 법칙. 우린 이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 자, 여기 가를 보세요. 가는 P라는 압력으로 누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부피가 4V야. 나는 부피가, 압력이 2배로 증가하니까 부피는 2분의 1로 줄었지. 압력이 4배 증가하니까 부피는 4분의 1로 줄었지. 이해되죠? 근데, 가의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하고, 다의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이 전부 어떻다? 같아.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은 어떻다?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일의 법칙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조건이 있어. 뭐가 일정해야 돼? 온도가 일정해야 돼.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나타나는 법칙이에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고,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은 일정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때 변하지 않는 거 뭐냐? 입자 운동 속도, 개수, 크기, 질량. 이거 안 변해. 야, 여기 잘 기억해줘야 돼. 운동 속도는 뭐에 의해서 빨라지느냐? 온도에 의해서야.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 속도는요, 온도 변화가 일정하면은 운동 속도는 변화가 없어요. 자, 우리 흔히 오해하기 쉬운 거, 여기. 요 좁은데, 여기 있다가 압력이 커져서 이렇게 좁아지면, 아, 좁은 데 갔으니까 입자 운동이 빨라져야지. 이거 안 돼. 알겠죠? 좁은 데 가도 입자 운동은 똑같은데, 부피가 작아져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19쪽에 문제 한번 해보자. 쭉 채점해보자. 정찬아, 1번. 2번 다 불러줘. X55죠. 2번 다 불러줘. 증가. 3번은 그렇지. 5X, 55X죠. 4번은 C, 5번은 A, 6번은 A는 B는 C. A, B, C가 다 같아요. 그죠? 어려운 건 없죠. 그죠?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요, 보일의 법칙은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이 일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관련된 생활 속 현상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왜 그러겠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세지겠니? 낮아지겠니? 낮아지겠죠. 왜?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자,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과자 봉지가 팽팽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헬륨 풍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우리 저기 놀이동산에서 헬륨 가스 들어가 있는 풍선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그거 놓치면 하늘나라로 휙 날아가죠. 그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점점 커져요. 왜? 압력이 약해지니까. 자, 그 다음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 있죠.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수압이 점점 작아지니까. 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는 발바닥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 이게 충격이 주어지면은 부피가 감소하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거죠. 자, 담합용기에 과장봉지 넣고 용기에 공기를 빼내면, 용기 속에 공기 빼내면 역시 봉지가 팽팽해지는 거죠. 또 옆에 또 남아있네, 그죠? 이만큼.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것도 이것도 보이르 법칙에 관련된 거야.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에 내부 기압이 내부 부피가 커지면서 귀가 먹먹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운항중 비행기 안에 꼭 닫아둔 페트병. 자, 하늘나라에서 위 꼭대기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빈 페트병을 꼭 이렇게 뚜껑 닫아놓고 있잖아. 그러면 착륙했을 때 찌그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착륙하면 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전력가스등 작은 가스통에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저장합니다. 그랬는데 그 가스통 안에 역시 압력이 높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에어백, 공기펌프, 샴푸통 꼭지 누르는 것들 이거 전부 다 보일러 법칙을 이용하는 이해가 됩니다. 됐나 여기까지? 자, 우리 옆에 가 아니라 몇 번을 보냐면 22쪽 보자. 22쪽. 22쪽에 보면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는 뭐야? 보일러 법칙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주사기의 피스톤을 뒤로 당겨서 피스톤 끝을 60에 맞춰놨습니다. 부피를 60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압력계를 다른 다음에 눈금을 확인해요. 자, 대기압이 작용할 때 압력계 눈금이 0인 경우에는 1을 더해서 읽는다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1로 표시되어 있잖아. 만약에 압력계가 0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대기압 압력 1기압을 더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눌러. 자, 주사기 피스톤을 눌러서 0.5기압씩 높이는 거죠. 여기 기압계가 0.5가 됐을 때 부피, 0.5 늘어났을 때 부피를 각각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1에서 1.5, 2, 2.5, 3 이렇게 증가하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60, 40, 30. 그러니까 주사기 끝을 계속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부피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 하지만 두 개 곱해준 값은 계속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거기 보자. 압력이 증가하면 자,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압력이 감소하면 증가하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 거죠. 압력 곱하기 부피의 값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실험해요. 이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 한계가 1기압이다 라고 하면은 야, 여기 봐봐. 이 그림상에서 이 실린더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일까? 추 한계가 1기압이래. 그럼 추를 한 개만 올렸어. 그럼 이 실린더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일까요? 어이? 몇 기압일까요? 추를 한 개 올렸어. 추 한 개가 1기압이래. 그런데 공기도 있잖아. 대기압, 1기압 있잖아. 그럼 이 눈금 실린더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겠어? 2기압이에요. 오케이? 추를 안 올렸을 때가 1기압이야. 추를 안 올렸을 때가 1기압이고 추를 한 개 올리면 2기압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추를 2개 올리면 3기압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를 올려가면서 부피를 재보면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는 걸 또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자, 23쪽 하자.